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 계약 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전세 계약 하실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세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하고 계약금도 지불하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몇 년째 잘 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서 보증금 한 푼을 못 돌려받고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통보받아 당장 쫓겨나게 된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 수법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도 걸리면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합니다.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수년 동안 살았던 전세 계약이 가짜라면 세입자가 겪게 될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이 집을 선택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짜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집주인을 만나 정확하게 절차대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집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도 없이 깨끗하고 집주인이 바뀐 적도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돌연 집주인이 나는 이 계약을 진행한 적이 없고 계약서 자체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 집주인도 당황스럽고 세입자도 당황스러운 사건인데요. 내막을 알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놀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기 사건의 범인이 피해를 입힌 금액은 총 1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서 사기로 이중계약, 위조, 보증금 편취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수년 전 전세계약을 맺고 잘 거주하고 있던 도중 집주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을 비우라고 통보받은 것인데요. 집주인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세계약 시 집주인을 만나서 진행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집주인이고 다른 한 명은 가짜 집주인이라는 건데요. 분명히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동일한지 계약할 때 신분증도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도 집주인 명의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내막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 계약에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던 것인데요. 진짜 집주인은 피해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랑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 연장 계약서도 작성하고 재계약을 절차대로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월세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월세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던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도 월세 계약자이면서 집주인 몰래 집주인인 척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월세 세입자인 가짜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계약 당시에 사용했던 신분증, 인감, 통장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진짜 집주인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입금이 되었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몇 년째 잘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주하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아닌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연락해서 해결을 받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작정하고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고 신분증, 통장 등 계약 시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면 누구든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짜 집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치밀하기 때문에 늘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위조를 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주와 계약 시 만나게 되는 집주인이 동일한 인물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아채지 못하게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을 자기 소유인 척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등기부등본만 계약자가 확인을 했다면 쉽게 들통날 수 있던 거짓말이었지만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사기여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진짜 소유주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문서를 위조한 것인데요. 이렇게 서류를 위조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도 가로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꼭 본인이 직접 떼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등기부등본 관련 내용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맞으나 또 다른 위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짜 대리인의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에 찍힌 위임장, 그 인감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대리인이 아닌 꼭 실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계약금, 보증금, 월세 조건 등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절대 입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